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 그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특수공용물 손괴죄, 지금 직권남용죄와 불법 체포 미수 등 여러 가지 저희들 수사 대상인 범죄를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성립되지만 그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가 돼서 형이 더 높은 내란죄로 처벌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계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관련된 범죄인 것은 그렇다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 수색할 때나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할 때나 그 기밀 보호의 필요성은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달리 볼 수도 있다. 달리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지만 똑같이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 110조에 대해서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행정처장이 보시기에는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청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은 아마도 확인적인 취지에서 그와 같은 기재를 한 확인적인 취지에서 기재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집행 단계에서 해석하고 처리될 문제이지 굳이 영장 집행 단계에서 법관이 선치적으로 그 조문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과 같은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이 그렇게 형사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저는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건을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법관들이 영장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상에 내란죄라는 말이 여러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내란죄를 통해서 헌정질서,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 그 무슨 형사재판에서 하듯이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양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헌법 탄핵소추 의결서에 내란죄를 범해서 헌정질서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탄핵소추를 의결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을 철회한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소추 사이에 주요 내용이 철회된 것이고 탄핵소추 사이에 탄핵소추 일부 취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고 그 경우 의결 정족수는 탄핵 의결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